자, 요거 이제 호원 추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호원 학교에서 푸는 그 교재 있죠? 부교재에 있는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보충 문제,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들에 비하면. 자, 1번은요. 오메가에 대한 문제죠. 근데 x 세제곱은 1은 0의 한 허근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다. 자, 요렇게 네 가지를 쫙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제곱을 시켜서 오메가 6제곱이 1이다 라고 놔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높은 차수의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이 되는 게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6번 돌려서 1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100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와 같은 값을 가지는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을 6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4거든요. 그럼 이건 오메가 4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오메가의 4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볼 수 있죠. 요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은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요거는 통분시키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타이밍에 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얘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분자와 분모는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수는 1이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는 이제 오메가 바가 등장을 했죠. 두 분수를 바로 통분을 시켜줄게요. 통분시키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이 아니죠.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분모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제 요런 거는 센스 있게 묶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묶어주면은 부어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분모가 안 보이나? 네, 분모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1이고 얘도 1이니까 1 빼기 1 더하기 1이 되고요. 분자는 1 빼기 2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얘도 역시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자, 2번 문제. 여기서 오메가가 아니라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1이고 z 곱하기 z바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걸 보면서 사실 이 문제도 오메가 문제구나. 이 z가 사실 오메가입니다. 왜? 지금 그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인 거예요.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아닐까요? 그쵸? 요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앞에다가 내가 x 마이너스 1 하나 더 곱해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죠. 이 z는. 근데 그런 애들 우리는 오메가라고 부르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오메가에 대한 문제고, 이번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입니다. 요 네 개를 쫙 써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친구부터 보면은 요거 그대로 이용할게요. z하고 z바하고 곱한 게 1이었으니까 z바는 z분의 1이에요. 그러면 뭐 z바의 제곱은 z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z바의 5제곱은 z5제곱 분의 1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분수를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z바 곱하기 z의 5제곱 분의 1로 볼까요? 그러면 이 z의 5제곱 분의 1 아니면 뭐 얘도 괜찮아요. z바가 아까 z바가 z분의 1이랑 똑같았죠. 그럼 우리가 얘를 z분의 1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여기를 z분의 1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결국 이거는 z의 6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z는 오메가였잖아요.
Z는 오메가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는 허수니까 Z는 곧 오메가인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6제곱도 1이 되고 Z의 6제곱도 1이 돼서 얘가 1이 됩니다. 첫 번째 분수가요. 자, 근데 두 번째 분수는 뭐가 다르냐? 두 번째 분수도 똑같아요. 얘도 Z바의 제곱 곱하기 Z의 4제곱 분의 1인데 이 Z바의 제곱이라는 게, 자, 요 제곱이라는 것이 결국 Z제곱 분의 1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둘이 곱하면 이거는 Z의 6제곱 분의 1 똑같이 1이 됩니다.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개의 분수가 전부 다 1, 1, 1, 1, 1이 돼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3번 문제. 이거 못 풀면 서운한 문제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해서 똑같다 하는 거죠. AB의 기울기는 2분의 1-A고요. BC의 기울기는 A-1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자, X자로 곱합시다. X자로 곱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빼오고 A-1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부호 바꿔주시고 A-1이 풀마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고요. 양수니까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틀리면 섭섭한 문제. 그냥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버리라고 했죠. 교점은 곧 해다. 교점을 구하라는 건 연립방정식 풀어서 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2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배 할게요. 4x 플러스 2y는 12. 자, 요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해를 찾아버리세요. 그럼 5x가 10대니까 x는 2가 되겠고요. x가 2면은 y도 2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교점의 좌표가 2,2예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직선의 수직하면 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 친구의 기울기 3분의 1입니다. 그럼 3분의 1이랑 수직이면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요거고 요거 지나가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괄호 x 빼기 2 괄호 닫고 플러스 2고요. 얘 y절편을 찾는 거니까 요렇게 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막힘없이 바로 풀어주셔야 돼요. 네, 5번 문제입니다. 자, 무게중심도 들어가 있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요 직선을 좀 구할까요? OA라는 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A가 8,4니까요. 0,0을 지나고 8,4를 지나가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2분의 1X입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이 G라는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루트 5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2y는 x 그 다음에 넘겨서 x-2y는 0이다로 정리한 다음에 요 직선과 요 점 사이, 요 G라는 점 사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요거 점 사이의 거리 D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공식 요렇게 돼가지고 절대값 5-2b 자, 이렇게 해봤더니 그 거리가 루트 5가 나왔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것도 루트 5니까 양변에 루트 5 곱하면은 5-2b의 절대값이 5가 돼요.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5라는 얘기는 5-2b가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5-2b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그럼 b가 0이 될 거고 여기서는 b가 5가 되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a는 양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b라는 녀석이 0이면 b가 0이면 무게중심이 0에 있다? 이상하죠? 그러면 a가 양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쵸? y좌표 그렇죠. 그래서 a가 양수면 b도 양수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5일 것 같고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무게중심이 5,b다 요거 있으니까 이 A, O, B라는 세 점의 무게중심 찾으면 되는데 y좌표만 보면 되죠? 0이랑 4랑 A 가지고 무게중심 구했을 때 B가 나와야 돼요. 0이랑 4랑 A를 요렇게 했을 때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한 b 값을 여기다 넣어봐요. b 값을 여기다 넣었어요. 5라고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15가 되는 거니까 a가 11이 나오죠. 그러니까 b가 5일 때는 a가 11이 나오는데, 자 만약에 b에다가 0을 넣게 되면 그럼 a는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돼서 우리 아까 예상한 대로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b가 0은 안 되겠고, 요게 그러면 제대로 된 조합이네. 그럼 a 플러스 b는 16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에서는 우선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요놈의 넓이가 b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 오른쪽 직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 b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세로의 길이 자체가 지금 4분의 1 b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야지 1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BC라는 선분의 길이가 4분의 1 b제곱이면 그러면 여기도 4분의 1 b제곱이네요. 여기도. 그죠? 정사각형이니까요. 4분의 1 b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 요거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른쪽 정사각형의 한 변이 b였는데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는 그럼 b-1입니다. 결국 요놈과 요놈과 합치면 5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식 나왔습니다. 4분의 1 b제곱에다가 b 더하고 1 빼면 얘가 5가 되는 상황. 자 4배 할게요.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24는 0이고요. 맞나요? 네, 그럼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4 플러스 24, 그럼 2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 풀마 2 루트 7이 될 거고, 네, 음수는 안 되니까 상황에 맞는 답은 3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쉬운 문제, 그쵸? 자, 이 문제는 a-1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a-1과 a 플러스 1의 사이로 들어가죠. 얘가. 자 그럼 7씩 더해주면은 x는 a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고요. 자 등호가 있었네요.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9개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등호가 양쪽에 땅땅 붙어 있고 이쪽도 정수고 이쪽도 정수인 상황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는, 정수의 개수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시고 하나 더 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3부터 7까지 이렇게 하면 7에서 3을 빼면은 4잖아요. 7에서 3을 빼면은 4인데,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냐? 3, 4, 5, 6, 7 5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보다 하나만큼 더 있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는 양 끝을 포함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도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다음에 1을 더한 것, 그게 9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해 보면은 2a에 플러스 3이 9가 되는 거니까 a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이거 비슷하죠? 책에 나온 문제랑 비슷한데 요 놈을 일단 인수분해 잘 해놓으시면은 3, 7의 마마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n괄호 n-2 이렇게 만들고요. 이걸 좀 밑에다 쓸게요. 자, 앞에 붙어 있는 2가 안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2n-2라고 쓰면, 그리고 끝에를 n-2 이렇게 하면 n과 n-2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쵸? 좀 덜 헷갈리려면 마이너스까지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게 요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 그럼 인수분해가 x-n 그리고 x-n-2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끝 값이니까 x는 n-2보다 작거나 같다, n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가 4개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봅시다. 3에서부터 7까지라고 하면요, 이 범위 안에는 정수가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요 놈이랑 요 놈을 그려가지고 뭐 요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n-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n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 편하냐면은 요런 범위를 그렸을 때 n도 자연수고 n-2도 자연수니까 결국 빠지는 애는 중간에 n-1이라는 친구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이 3부터 7이라는 범위 안에 정수가 5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수가 4개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5개의 정수 중에 하나가 꼭 빠져야 되죠. 하나가 꼭 빠져야지 얘네 둘의 해에는 정수가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 빠지는 친구 n-1이라는 그 친구가 이 n-1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3부터 7이라는 정수와 겹칠 때 그러니까 얘가 3, 4, 5, 6, 7이 될 때 다시 말하면 n이 4, 5, 6, 7, 8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5개를 n값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은 30이 답이 되겠죠. 조금 헷갈리면은 n에다가 뭐 3 넣어보고 n에다가 4 넣어보고 하면서 이런 수직선을 여러 개 그려보시면 돼요. 여러 개 그려보시면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고 보일 겁니다. 자 25번 아무렇게나 그려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일단 A, B의 중점이 있습니다. 여기 A, B의 중점 여기가 1,2 자 그 다음에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3대1이니까 하나 둘 셋에 하나 그럼 여기가 3대1 내분점인데 거기가 4,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부터 B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 찾으시면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X좌표 3차이 Y좌표 1차이 요렇게 해가지고 루트 10입니다. 여기가 루트 10인데 요거랑 똑같은 게 총 4칸이 있는 거네요. 따라서 선분 AB는 루트 10이 4개 4루트 10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제곱시키면 요렇게 제곱시키면 답은 160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10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어요. 자 어떤 점이 Y축 위에 있어요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점의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점이 뭐 이런 데 찍혀 있으면 얘는 무조건 0, 얼마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므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0, 얼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따라서 자, 이 세 점의 X좌표 요거와 요거와 요거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무게중심 X좌표 0이 나와야 되죠. 그 얘기는 A가 2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A 값을 찾았으면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AC하고 BC가 똑같다 그랬는데 그럴 때는 제곱을 붙여서 쓰는 게 계산이 편하죠.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AC의 제곱이면은 요거와 요건데 C점의 X좌표는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AC의 제곱이면은 4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고 BC의 제곱이면은 2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16은 4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그러면은 8B가 4인가요? 8B가 4죠. 그럼 B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가 2였고요. B가 2분의 1이었으니까 A 플러스 B는 2분의 5,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을 딱 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여기 대 여기가 여기 대 여기랑 같겠죠. 근데 이미 지금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같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자, AB와 BC도 AB와 BC도 서로 길이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문제에서 좌표를 다 알려줬습니다.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길이가 4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도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삼각형을 보세요. 이 삼각형을 보면요. 이 삼각형은 여기가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죠. 지금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니까요. 그러면 그냥 이 빨간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돌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7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점의 좌표는 0, 루트 7 이렇게 되겠고요. 그게 소문자 A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 교점 찾는 식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알파와 베타가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X좌표들이죠. 요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예요. A, B가 교점이니까.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좌표를 알파라고 잡는 순간 Y좌표는 2알파 플러스 6이 됩니다. 그죠? Y좌표는 2알파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B점도요. X좌표를 베타로 잡는 순간 Y좌표는 2베타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0,0이라는 원점 이 세 점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그 무게중심이란 자 3분의 X좌표, X좌표, X좌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또 3분의 Y좌표끼리 더하면은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알파 베타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10 그대로 땅땅 집어 넣어버리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10, 3분의 32가 되겠고요. 둘이 더하면 3분의 42니까 14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역시 요거와 요거의 교점이 지금 PQ잖아요. 그래서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3x 플러스 k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고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그게 또 p의 x좌표와 q의 x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에서 알려준 것이 이 PQ라는 선분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다. 다시 말하면 요 놈과 요 놈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내분점이죠. 알파, 베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인 겁니다. 그죠? 알파와 베타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니까 자,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2 곱하기 앞에 거 요게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정리하면 2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식까지 요렇게를 얻을 수 있어서 얘네 둘을 연립해서 알파 베타 찾고 알파 베타 찾으면 K도 찾고 요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 빼버릴게요. 빼면 마이너스 알파가 2니까요. 알파는 마이너스 2고 베타는 7이죠. 그쵸? 마이너스. 네, 그쵸.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4.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4니까 K는 14가 되겠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내신에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뜯어놓고 보면은 막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험에도 갖다가 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시험 보기 전에 쭉 보시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이다. 끝나고 연락 주세요.